자,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n 팩토리얼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n개의 대상을 나열을 하는데,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요 n개가 나열할 때마다 경우의 수가 줄지. 전부 다 달라야 돼. 똑같은 걸 나열하면 어때? 똑같은 게 또 있으면 여기서 경우의 수가 안 줄 일로 생깁니다. 경우의 수 바뀌거나.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n개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열의 가지수의 기본은 언제나 서로 다른 n개의 대상을 나열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냥 식으로 쓸 의미는 뭐야? n부터 1까지 우리가 죄다 곱하는 걸 우리는 팩토리얼이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그냥 나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봐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상을 전부 나열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쵸? 이게 바로 순열의 가지수가 될 겁니다. 자, 기호로는 n 한 다음에 순열이 영어로 permutation이에요. 그래가지고 p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npr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n개 중에서 r개만 나열하겠다 라는 뜻으로 이런 기호를 만든 거죠. 그쵸? 그래서 어때? 첫 번째 거 나열하는 가지수 몇 가지인가요? n개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보면 6p3을 해볼 거야. 그럼 첫 번째 거 나열한 거 6개가 되겠지. 두 번째 거 나열하는 건 이제 여기서 똑같이 하나씩 줄겠죠? 근데 달라지는 건 뭐야? 끝까지 1까지 쓰는 게 아니라 몇 개만? 3개만 쓰고 끝나지? 그쵸? 그럼 여기 계산식 봅시다. n에다가 n-1 곱하고 수가 쭉쭉쭉쭉쭉 작아질 거야. 그쵸? 자, 이때 요 개수가 r개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수가 들어오겠죠? 이때 마지막 수가 n-r 플러스 1로 들어오긴 하지만, 자, 이거는 끝에 있는 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왜냐면 어차피 얘가 몇 개인지 모르면 이 점점점을 처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게 몇 개인지 알 때 이렇게 쓰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식을 쓰는 경우는 언제 쓴다? 몇 개인지 알 때, r을 알 때 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니? 근데 n-1 플러스 1 이게 알게를 되면 뭐가? 현이가 좋아하는 자연수 두 개. 빨리. 2, 3 2하고 3. 자, 2부터 3까지 몇 개예요? 2개. 어떻게 계산했어? 그냥 했어요 하지 말고 3 빼기 2 더하기 1. 그 3 빼기 2 더하기 1 했지? 그러니까 내가 몇 개를 세려면 항상 이게 2상하고 2하고 걸렸잖아. 그러면 빼고 1을 더한 만큼이 필요하잖아. 그럼 얘도 어때? 둘이 빼고 1 더하면 정확히 알겠죠? 그죠? 그래서 개수 맞추려고 쓴 거야. 외우라고 쓴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끝에 써야 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쓴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R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6P3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6 곱하기 5 곱하기 4구나 이런 식으로 쓰라고. 여기 숫자가 상수일 때 쓰라는 거야. 알겠어요? 예를 들면 자, NP2 했어. 그럼 어때? n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두 개를 곱한다는 건 아시죠? 그럼 어떻게 이때? n에다가 n-1 곱할래. 자, 이 정도로 써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몇 개 곱하는지 알 때 쓰라고. 알겠지? 지금은 내가 기호로 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점점점을 쓴 건데, 점점점 포함된 등식 다루기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렵죠. 연산을 못해요, 애초에.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알겠죠? 납득 가능하죠?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r을 모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나? 아니죠. 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몇 개가 됐든 n부터 1까지 곱하는 걸 팩토리얼로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 그쵸? 이런 식의 아이디어도 한번 보는 거야. 자, 내가 이거를 여기 따라 쓰지 마. 알겠지? 자, 뭐 n-2 한 다음에 점점점 해가지고 n-r 플러스 1까지 쓰는 게 npr이죠? 그죠? 나는 얘를 나타내고 싶지만 몇 개인지 모르겠어. 해서 일단은 끝까지 써보자. 해가지고 이게 2 곱하기 1하고 끝났어. 알겠지? 자, 그봐. 요 주황 놈은, 그쵸?
어떤 놈이야? 전체 n 팩토리얼에서 요 친구만큼을 나눠버리면 주황색이 되는 거죠? 괜찮아? 그러면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곱한 거 뭐라고요? n팩이죠. 전체가 n팩이야. n팩. 자, 그런데 요 친구는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n-r부터 1까지 곱했지? 언제나 1까지 곱하면 팩토리얼 붙이면 돼. 그치? 그러니까 요 밑줄 친 놈이 n-r부터 쭈르륵 해가지고 어디까지? 1까지 곱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n-r 팩토리얼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주황색으로 네모친 놈은 n팩에서 n-r팩을 나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지? 괜찮아? 자,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정의 npr을 어떻게도 쓸 수 있다? 까먹기 전에 빨리 써야겠죠?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렇게도 우리가 정의하실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해도 아무 때나 쓸 수도 있지만 권장하는 상황은 사실 이게 더 편하잖아. 그치?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r을 모를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면 자, 6 말고 7p4 이렇게 썼어. 그럼 이 7p4를 방금 정의로 7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눌 거야 라고 하면 7, 6, 5, 4, 3, 2, 1 이렇게 7개 있지? 여기서 3, 2, 1 나뉜 거야. 그럼 딱 7p4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안 되네. 다시 해. 7, 6, 5, 4, 3, 2, 1에서 3, 2, 1 나누면 어때? 7부터 4개 곱한 거 되죠? 그러니까 7p4의 의미 갖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자, 근데 이렇게 쓸 바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편하잖아.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 10px 자 이렇게 얼자리에 모르는 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몇 개 나열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조건 해석을 하려면 10팩토리얼 나누기 10 빼기 x 팩토리얼로 이렇게 식 쓰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나요?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도대체 이 퍼뮤테이션을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 라고 물어본다면 자, 어떤 패턴에서 쓸래? 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는 서로 다른 n개에서 내가 나열을 하는 상황, 뽑아서 나열하든 그냥 전부 나열하든 나열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순열을 쓸 수가 있고요. 그쵸?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봐봐, 우리가 수용도를 결정할 때 어때? 순차적으로 표에다가 적지?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나열을 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당연히 수용도의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어떻게 써? 다르단 말이야. 그쵸? 자, 이를테면 자 7명의 학생이 있는데 여기서 반장이랑 부반장을 뽑을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는 반장 누구 할지 적을 자리 만들고 부반장 누가 될지 적을 자리 만들어서 이런 표를 제출하겠죠? 이런 표를 제출하는 가지수가 바로 경우의 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어때? 이 두 자리에 7명 중에 2명 이름이 적히겠지? 그쵸? 자, 그럼 이때 경우의 수를 뭐라고 말하면 돼? 반장 결정하는 가지수 1, 7. 그쵸? 부반장 결정하는 가지수 6개. 해가지고 그냥 7 곱하기 6 써도 되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때? 7명 중에서 2명 뽑아서 나열을 해버렸죠? 그쵸? 자, 해에서 두 번째 경우 근데 지위가 다른, 그러니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지금 구분이 되는 상황이죠? 반장, 부반장은 다른 거잖아. 그쵸? 자, 지위가 다른 대상을 우리가 선택할 때도 뭐 할 수 있다? 순열의 개념을 쓸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써먹는지 문제 한번 같이 풀면서도 얘기를 좀 해볼게. 그럼 내가 1단원도 이거 줬나? 기능노트? 1단원도 기능노트 안 줬어? 그러면 정리해서 드릴게요. 알겠죠? 준 줄 알았네.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대답 잘해주셔서 고마워요. 자, 보자. 필수예제 1번. 자, 이제 MPR 이 기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자. 네, 계산에 익숙해져야 우리가 뭐라는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계산 틀리면 답도 안 나오니까. 자, 보자. 필수예제 1번. NP가 90이에요. 라고 나와있죠? 그럼 얘를 다시 우리가 식을 바꿔야 되는데 어때? 몇 개 곱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우리가 원래 정의대로 n부터 두 개의 수를 곱할래요 라고 쓰면 된다 그랬지? 총 괜찮아? 해서 쓰시면 얘가 90이다 라는 결론으로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물론 2차 방정식이니까 뭐 방정식을 푸셔도 되지만 그냥 사실 순열 문제는 그냥 수를 대입하는 게 좀 더 빠릅니다. 자, 1차이라는 주소 곱해서 90 만들고 싶어요. 뭐 곱할래요? 그쵸, 10 곱하기 9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여기서 n은 10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나요? 네. 해서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것도 같이 이어서 봅시다. 자, 이번엔 6PR이 뭐라고요? 120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 물론 6, 5, 4 이렇게 순차적으로 곱하다가 120 될 때까지 곱하면 되는 것도 방법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상황에서 이렇게 예쁜 애들 안 만납니다. 알겠죠? 그냥 뭐야? 완전 그냥 수들 복잡하게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는 법을 좀 쉬운 수에서도 연습을 좀 할게. 그쵸? 자, 몇 개 곱하는지 모르죠? 그럼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다? 6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자, 아이고 6-r 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쵸? 자, 6팩토리얼 몇이에요? 720 720을 뭐로 나눠야 120이 되지? 6으로 나눠야 되지?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 몇 팩토리얼이 6인가? 그쵸? 그럼 팩토리얼은 수들이 확확 변하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 계산을 외우고만 있다면 답이 되게 금방 나오겠죠? 그쵸? 그럼 이거 보고 R을 뭐라고 하자? 3이라고 하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나요? n 플러스 2p의 4가 자 56에 np2라고 나와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 또 몇 개인지 아니까 그냥 쓰면 되겠죠? n 플러스 2부터 4개의 수를 곱한다는 뜻이니까 이걸 쓸 거야. n 플러스 2에다가 n 플러스 1 곱하시고 그다음 n 곱하시고 n-1 곱하신 게 뭐랑 같아? 56 곱하기 n부터 2개니까 n의 n-1과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쵸? 쓰고 나니까 어때요? 아이고 공통인 수가 있네 해서 양변 약분할 수 있겠지? 그쵸? 그럼 뭐야? 1차이 나는 주소 곱해서 56 만들고 싶은 거죠? 몇 곱하기 몇 할래요? 그래 7 곱하기 8 그럼 작은 놈이 7이고 큰 게 8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는 6이었다 so 이지하게 이렇게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해서 이렇게 필수예제 1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럼 필기 한번 하시고요. 지우고 다시 갈게요. 아이고 여기부터 안 보이네. 그래서 이거 얘는 n 플러스 2 할 거 하세요. 이거 지금 여기 저기 밖으로 보고 있으래 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얘가 56에 n에 2-1이니까 여기 약분해가지고 계산한 거야. 그럼 1차이 나는 주소 곱해서 56 만드는 거니까 8 곱하기 7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6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씁시다. 아이고. 다 했어? 아 이거? 이게 봐봐. 지금 6PR이 120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어떤 순서로 얘기하냐면 일단 6팩토리얼이 720인 거 알았지? 근데 최종 결과가 12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720에서 뭘 나눠야 120이 될까?를 고민해서 쓴 거야. 괜찮아? 네.
팩토리얼 줘도 돼? 네. 쓰는 사람 있나요 혹시? 다 지워도 돼요 여러분? 쓰는 사람 없죠? 자 그럼 지우고 진행 할게요. 해서 넘어갈 수가 있겠고요. 자 필수예제 2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6명의 학생을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대요. 그쵸? 보자. 자 1번 뭐라고 돼 있나요? 6명의 학생을 나열하고 싶다 그랬지? 그럼 뽑지 않고 나열하니까 결국 어때? 6부터 1까지 곱하시겠죠? 그러면 그냥 조건 없이 나열을 하면 봐봐. 그냥 나열이 아니야. 자 조건 없이 전부 나열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 팩토리얼로 계산한다 라고 해서 6팩토리얼 720 가급적이면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해서 구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이번에 6명 중에서 뭐 하고 싶어? 4명을 나열하고 싶어.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이야? 뽑아서 나열하는 순열의 과정이죠? 그쵸? 그럼 사실 봐봐요, 여러분. 뽑아서 나열하는 게 한 과정일까? 뽑아서 나열한 하나의 행동이니? 그럼 뭐예요? 뭐예요? 뽑아서 뽑고 뭐 하는 거야? 나열하고 싶은 거죠? 괜찮아?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봐봐 너희들이 이제 순열 상황에서 이 순열이라는 걸 그대로 쓰려면 어때? 뽑을 때도 막 뽑아도 되죠? 그쵸? 뽑을 때도 자유롭고 나열할 때도 자유롭죠? 그쵸? 아무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럴 때 우리가 NPR을 쓴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 건 쉬워. 근데 이걸 언제 쓰는지 알고 있는 게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해. 내가 이걸 그냥 P로 계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경우의 수가 몇이 된다? 얘는 6명 중에서 4명 뽑아 6P4 할 거지? 그 6P4가 뭐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할 거예요. 해서 제가 곱하시면 뭐가 나옵니까? 360입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정리 이용해서 6팩을 2팩으로 나눌래요. 그래서 720 나누기 2니까 이거를 360이라고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알겠나요? 네. 해서 넘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자, 세 번째는 뭐 하고 싶어? 단장과 부반장을 뽑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럼 이번에는 나열하는 게 아니고 뽑는 거지만 수용루 상황에서 나열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순열로서 계산해도 좋다. 사실 순열이라는 게 곱의 법칙을 그냥 계산하는 그냥 기호이기 때문에 그냥 곱의 법칙으로 풀어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거나 몇 P면 6P 2에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30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슈 없죠? 괜찮아요. 해서 넘어가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몇 시죠, 여러분? 41분. 41분이요. 일단은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요? 지금 아래 있는 유형 필수예제 1번하고 2번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풀다가 안 풀리는 거 있는 사람들은 저를 호출하세요.
어디 몇 번? 4번? 응. 했고 했고 보면 일단은 공통인수 n이 있죠. 네. n을 나눠보자. 나누면 몇 차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다 정리해서 나눠지. 질문해도 돼요? 네, 잠시만요. 봐봐.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거. 자, 이런 거 일단은 비례식이니까 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4MP가 P3이 같다고 얘기하지? 그럼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거 P 다룰 때 어떻게 해? 내가 아까 썼던 정의식 있지? 그 정의가 중요한 거야. 때 봐봐. MP는 N부터 두 개의 수를 곱하세요 라는 뜻이고 MP3은 N부터 세 개의 수를 곱하세요 라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날라간 거 될 수 있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이거 이런 거 일일이 이건 아까 말했어. 7PR은 7팩토리얼 나누기 7 마이너스 알파 팩토리얼을 바꿀 수 있잖아. 이 정의를 기억을 해야 돼. 네. 여기에다가 3팩토리얼을 곱했더니 1260이 나온다는 얘기 하거든? 그럼 결국 어때? 이거 700의 알 팩토리얼 어차피 미지수니까 위로 올려. 오케이? 하고 계산하면 1260 분의 700 곱하기 3팩이 되는 거야. 근데 3팩은 6인 거야. 7팩도 봐봐. 7팩을 외우고 있으면 바로 쓰면 되거든? 근데 6팩 외웠어? 네. 몇이야? 15, 20. 그럼 거기다가 7 곱하면 돼. 괜찮아? 그런 다음에 이제 나눗셈 해가지고 이게 뭘까? 고민해보면 되겠죠. 괜찮아요? 네. 네, 좀. 넘어가다 됐어? 2번? 자, 2번 봐봐. 우리 아까 NPR식 쓸 때 있잖아. 응? 얘가 어를 알 때는, 응? 이때는 이거 의미가 뭐야? n부터 r개의 수를 곱한다잖아. 그쵸?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면 돼. 이거 지금 기호로 쓰긴 썼지만, 요 기호가 갖는 의미는 n부터 r개의 수를 곱한다는 뜻이야. 내림차순 작아지면서. 알겠어? 근데 이 점점점이 뭐야? r을 알면 실제로 점점점 없이 쓸 수가 있지. 근데 r을 모르면 점점점이 남을 수밖에 없지. 그럼 나누면 돼? 안 돼? 안 돼요. 계산을 못한단 말이야. 왜 이게 몇 개 있는지 모르잖아. 항이. 그죠? 그래서 r을 모를 때는 요 식을 변형시켜서 n-r팩분의 n팩으로 계산한다고 약속하시면 돼. 이게 뭐야? n부터 1까지 곱한 거에서 n-r부터 1까지 곱한 걸 나눈 거야. 근데 이거 다음 수가 사실 n-r이잖아. 그러니까 n-r에서 1까지 곱하면 이게 n부터 1까지 쭉 이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n팩토리얼에서 n-r팩을 나누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대입해서 보면 되겠지? 7PR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래서 7PR 같은 거 쓸 때는 어떻게 해라? 7팩토리얼을
7 마이너스 R 팩토리얼로 나눠라라고 보라고. 여기 다 이렇게 가이드가 있어. 아까 참고하면서 네. 네. 진짜? 이렇게 나와? n의 n-1 아니야? 그리고 더 큰 게 있어. 일단 2를 1로 바꿔 써줄래? 아니 지금 할 거 하죠. 이렇게 나오는데 n하고 n-1이 공통인 수잖아. 이 나눠 버리면 엄청 쉬워지지. 조금만 더. 그래서 돼요. 혜연이?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게 더 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봐봐. 일단은 600 양 나눠겠지. 그리고 얘에다가 1차이 나왔어요. 얘랑 얘 1차이 나왔어. 7빼기 R을 곱하면 얘가 되지. 그럼 얘가 배수라는 거였어요. 얘는 약수고. 이게 1부터 6빼기 R까지 곱한 거고. 얘는 1부터 7빼기 R까지 곱한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사이에 6빼기 R을 곱하고 7빼기 R을 곱한 거지. 괜찮아? 그래서 양변에 얘를 곱하는 부분에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돼. 자, 600의 R 팩토리얼 이게 결국에 1, 2 해가지고 어디까지 곱한 거야? 600의 R까지 곱한 거잖아. 근데 어때? 그 다음 수인 700의 R 팩토리얼은 못돼.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그렇죠. 7 곱하기 R까지 곱한 거죠? R까지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여기가 똑같은 생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 얘를 곱하면 얘는 약분이 되고 다 날아가고 우변은 다 날아가고 좌변은 어때? 얘는 이게 하나가 남잖아. 그러니까 700이 R만 남는 상황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동. 자, 아까같이 NP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어때서? 여기 미지수가 있고 말고 떠나서 몇 개인지 알면 그냥 알았지? 그러니까 NP가 뭐야? NP가 몇 개? NP3은? 그러면 NP가 4다. 몇 개인지 알면 10세가 돼요. 몇 개인지 모르면 10분의 표로 바꿔 쓰는 거야. 자, 여러분 아마도 오늘 주제가 이 주제가 마지막 주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안 나가고 일단은 그 아래에 있는 1-1, 1, 2, 3들 문제 한번 안 풀리는 것들 질문 한번 받고 갈게요. 1-3까지 혹시 질문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1-1에 4번. 1-1에 4번 문제 같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1-3번은 패스해도 돼요. 알겠죠? 성립 증명하는 거 패스합시다. 알았어. 자, 1-1에 4번부터 볼게요. 자, MP3 더하기 3 곱하기 MP2 한 다음에 자, 는 하고 5 곱하기 MP1에 N 플러스 1의 P2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쵸? 자, 다시 요 기호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합시다. 자, NPR 우리말로 하면 뭐야? N부터 몇 개의 수? 그래, R개의 수를 곱할래요. 물론 여기서 곱하는 방향은 작아지는 방향이야. 알겠죠? 이 약속을 계속 따라가야 돼. 이 수학이라는 게 약속의 학문이란 말이야. 정의하고 적용하고 정의하고 적용하는 거의 반복이란 말이야. 그쵸? 자, 그럼 봐봐. NP3 이런 거 봤을 때 봐봐. N이 뭔진 모르지만 몇 개 곱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어떻게 쓰라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MP3이 갖는 의미잖아. n부터 r개수, n부터 3개의 수니까. 그쵸? 자, 3 곱하기 np도 똑같이 가. 자, np가 뭐라고요? n부터 2개. 그러니까 n에 n-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자, 해서 좌변은 완성을 했고요. 자, 우변도 똑같아요. 자, 우변은 무슨 뜻이야, 저게? 저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뭐야? n 플러스 1부터 n까지. 그래, n 플러스 1부터 2개. 그러니까 n까지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이렇게 쓰고 보니까 모든 애들이 죄다 n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누고 가. 오케이? 우리 차수가 낮아져야 계산하기 편하잖아.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공통일수를 나눌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자, 해서 더 이상 나눌 건 없으니 또 전개해보면 n제곱 빼기 3n 플러스 2 그 다음 건 3n 마이너스 3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변은 5n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변을 죄다 좌변으로 밀어.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 풀어주면 n은 마이너스 1 또는 n은 6입니다 이렇게 식 나오시겠죠? 그쵸? 그럼 n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마이너스 1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n은 6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도 한번 같이 봅시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자, 6PR 보다 뭐가 크다? 4 곱하기 6p의 r-1을 만족시키는 자 모든 자연수 R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자, 일단 이것도 뭐 할 얘기는 좀 있으나 자, 정의 그대로 따라가 보자. 이번에 몇 개 곱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 6 팩토리얼 나누기 6 마이너스 r 팩토리얼 해주면 되고요. 자,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6 팩토리얼 한 다음에 이번에 7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뭐부터 할 수 있어? 6팩, 6팩 나누고 시작할 수 있지? 그리고 양변에 뭐 해주면 돼? 얘랑 얘 그냥 곱한 거 곱합시다. 알겠죠? 뭐 배수의 수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일단 곱한 곱하게 얘네 둘이 곱한 걸 그쵸? 그럼 어떻게 돼? 좌변은 얘가 곱해지면서 7 빼기 r 팩토리얼 나오실 거고요. 우변은 4 곱하기 6 빼기 r 팩토리얼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했습니다. 자, 팩토리얼에다가 다음 수를 곱하면 다음 팩토리얼이 돼 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자, 그럼 어때요? 6 빼기 r에다 1 넣으면 뭐야? 7 빼기 r이죠? 그쵸? 얘가 배수인 거야. 그래서 언제나 팩토리얼은 큰 팩이 배수고 작은 팩이 약수일 수밖에 없어. 그쵸? 자, 그럼 봐봐. 얘가 1, 2 해가지고 6 빼기 r 곱하기 7 빼기 r 이렇게 들어가는 식이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서로 날아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좌변에는 7 빼기 r이 남고요. 우변에 r이 4가 남으니까 r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시키는 r의 합은 0, 1, 2, 3 4개 더해서 4가 들어가고 6,000원만 6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다. 통째로 여기 통째로 여기다가 6 빼기 r팩 7 빼기 r팩 곱한 거야. 둘이 곱한 거 해서 둘 다 분자로 올린 겁니다. 자, 해서 넘어갈게요. 자, 2-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 수업 끝낼게요. 쉐린 다 했어? 여기 다시 다 풀었어요. 오, 잘하네. 소연은 풀고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큰 팩이 무조건 작은 팩으로 나눠 떨어져요. 왜냐면 1부터 작은 수까지 곱한 거랑 1부터 큰 수까지 곱한 거는 큰 수가 무조건 작은 수를 밟고 가겠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7-r팩 이 친구 한번 다시 보자. 7-r 팩토리얼이 갖는 의미가 1부터 수들을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더하는 거죠? 그쵸? 그럼 곱하다 보면 6-r 곱하기 7-r 하고 끝나시겠지. 그쵸? 그런데 여기서 얘가 뭐야? 얘가 6-r의 팩토리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나누어진 거야. 양변 600의 r팩으로 나눴습니다. 뭐야, 가방을 싸는 걸 보면 시간이 다 됐나 봐. 몇 시야? 아, 그래요? 아유.